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3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생물 5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상위 분류 체계로서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5개의 개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5개의 개의 특징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는 원핵생물 개입니다. 원핵생물 개에 해당하는 생물들은 모두 원핵생물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대장균, 유산균, 아니면 질병을 일으키는 폐렴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 등등등 모든 세균 종류들은 원핵생물계에 속합니다. 원핵생물은 원시적인 핵구조를 갖고 있는 생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핵이다 얘기하는 그 핵구조가 없는 생명체입니다. 세균들의 내부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그려보면요. 자, 세포막이 있고요. 둘러싼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편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포 내에 DNA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DNA가 핵에 둘러싸여져서 보호되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요 상태이기 때문에 핵구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핵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원핵생물의 반대말은 진핵생물인데요. 진핵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자, 세포막이 있고요. 그 안쪽에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핵 속에 DNA가 보호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진핵생물들은 이렇게 DNA를 감싸는 뚜렷한 핵을 갖고 있는 생물들을 뜻합니다. 모든 세균들은 이렇게 핵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세포 안에 DNA가 뭉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원핵생물계로 분류합니다. 또한 모든 세균들은 단세포 생물이고요. 세균 중에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이름은 좀 알아둘게요. 남세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이 광합성을 수행하는 세균입니다. 원핵생물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개는 모두 진핵생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균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균계는 진핵생물이며 다세포 생물입니다.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 균사가 어떻게 생겼냐? 다세포성이면서 이렇게 실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붙어서 실 모양을 형성하고요. 그 세포들은 각각의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실 모양의 균사들이 뭉쳐진 것이 바로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들이고요. 균사로 이루어진 곰팡이들, 그리고 버섯 종류들, 이것들이 균계에 해당합니다. 그냥 균사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조직이라든지 기관과 같은 고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요, 상피 조직, 근육 조직이 있고요. 폐,
위, 심장과 같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죠. 반면에 균계는 조직이나 기관의 발달 없이 다세포성 균사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비교적 우리에 비하면 단순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균계는 광합성을 수행하지는 않고요. 토양 속 또는 예를 들어서 빵에 핀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빵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명 우리가 흡수 영양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종류가 균계입니다. 왼쪽으로 가서 식물계로 갈게요. 식물계 역시 진핵생물이면서 다세포 생물인데 균계와 다른 게 조직과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조직으로는 제일 겉부분을 둘러싼 표피 조직, 아니면 물을 운반하는 물관, 양분을 운반하는 체관 등은 관다발 조직,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발달되어 있고요. 식물을 이루는 기관으로는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영양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꽃이나 열매처럼 자손 번식에 관여하는 생식기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과 기관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상당히 진화된 형태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또 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는 겁니다. 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 내에는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식물의 세포 속에는 엽록체가 들어있고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수행합니다. 광합성은 빛광자를 써요. 빛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합성하냐?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경우에는 포도당을 다른 생물을 먹음으로써 얻지만 식물들은 빛을 이용해 스스로 합성해냅니다. 이러한 식물계의 특성을 우리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생물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동물계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동물계 역시 진핵생물이면서 다세포 생물이고요. 조직과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겉부분을 둘러싼 상피 조직, 조직, 그리고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육 조직 또는 신경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뇌,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등등 이런 기관들을 갖추고 있고 이 기관들 중에 하나라도 없다라면 생명체가 유지되지 못하죠. 모든 기관들이 다 갖춰져 있고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때 하나의 개체가 유지됩니다. 조직과 기관이 발달된 상당히 진화된 형태의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그런 생명체가 동물계입니다. 식물과 동물 두 영역은 모두 굉장히 고도로 진화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은 운동성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대체로 운동성을 갖추고 있고 그 운동성을 바탕으로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획득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독립영양생물과 완전히 대비되는 단어다 생각하시면 돼요. 종속됐다라는 건 어딘가에 의존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식물계와 동물계의 예시를 잠깐 몇 개를 들어볼게요. 동물계는 여러분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는 해파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파리, 그리고 조개나 오징어 종류들, 그리고 지렁이 종류들, 그리고 각종 곤충들, 그리고 이제 척추를 갖고 있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동물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생물들입니다. 식물들도 한번 잠깐 적어볼게요.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건 이끼류입니다. 이끼류. 우산이끼, 소리끼 초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은행나무나 소나무 같은 종류들은 거시식물이라는 종류고요. 참나무나 벚나무 같은 종류들은 속시식물이라는 종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생생물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생생물계는 진핵생물이지만 식물계에도 넣을 수 없고 균계에도 넣을 수 없고 동물계에도 넣을 수 없는 생물들을 다 합쳐서 원생생물계로 묶습니다.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그 생명체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단세포도 있고요. 다세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은 조직이나 기관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몸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생생물계에 해당하는 생물들 중에서는 광합성을 하는 녀석도 있고 하지 않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메바나 집신벌레는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반면에 유글레나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헤캄과 클로렐라는 역시 광합성을 하지만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리고 다시마랑 미역도 광합성을 하는 다세포 생물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생생물계는 어디로도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 조직과 기관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물 5개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에 해당하는 생물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영상 3단원 4번째 영상에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